진진이 잡수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수입니다. 저번 영상에 1인 창업의 장점 5가지를 다뤄봤어요. 이번 주제는 1인 창업의 단점 5가지입니다. 사실 1인 창업의 장점 주제는 비슷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장점이자 단점인 주제들이에요. 가보죠. 첫 번째, 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업무적으로 보면 혼자서 다 해야 된다. 이 의미예요. 기획, 마케팅, 재무, 고객 관리,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거 계속 완성해 나가.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트렌드에 따르면 1인 창업가의 60%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은 하나의 주제, 기획자, 마케터, 재무관리, CS 이런 식으로 그 주제에서 그 일 하나만 하는데 1인 창업가는 이걸 다 해야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인 창업가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제가 전전 영상에서 2023년도에 몇 명이라 그랬죠? 53만 명이라 그랬나? 53만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1인 창업가가 지인으로 있다? 격려 많이 해줘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3년 전쯤에 이제 팀원들 다 내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해서 1인 창조 잡스 이렇게 영상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실 1인 창조 기업? 그러니까 1인이서 창조를 어떻게 하지? 약간 너무 말장난을 거창하게 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내로남불 내로남불의 정석인가? 이제 제가 1인 창업가로 오랜 시간을 지냈더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랄까 창조를 하지 않았나? 네. 1인 창조 기업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좀 그래도 많은 걸 창조해낸 것 같아요. 서비스 상에서. 게다가 이제 다음 스타트업으로 가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기획을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이전시 모델, 온라인 강의로 이어지는 그 비대면 컨설팅, 이것까지 제 서비스죠. 유튜브 마케팅, 이것도 이런 서비스 기획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판매까지 가는 과정, 홈페이지까지 만들고 광고까지 하면서 계속 고객이랑 이렇게 얘기해보고 하면서 매출로 이어가는 이 경영 전반의 과정을 창조하고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AI나 자동화 툴에 대해서 이거 진짜 좀만 늦었어도 1인 창업 상태로는 더 못 버텼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아마 1인 창업가 분들은 공감 많이 할 거예요. AI 덕을 턱턱히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성장과 확장의 한계. 그러니까 또 이어져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1인 사업체의 50% 이상이 3년 내에 확장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시스템이 확립이 됐어. 고객 의뢰가 들어오고 하면은 이걸로 내가 또 일하고, 의뢰 들어오면 또 일하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한계가 있다 말이에요. 성장성에. 그러니까 이제 직원한테 일을 맡겨야 돼. 영상 편집 내가 할 수 있어? 하는데 혼자서 모든 스트레스와 업무를 다 떠안지 않고 이 유튜브에서는 이 편집 업무가 가장 시간이 많이 할애된단 말이죠. 기획 촬영보다도 더. 그러니까 저는 기획 촬영은 또 뚝딱하기 때문에 편집자가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편집자를 채용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있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 하면 그거에 맞춰서 매출 규모를 봐야겠죠. 하면서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는 니즈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 확장한 사례들이 분명 있죠. 근데 그런 거는 거의 뭐 유튜버 사례라든가 IT 서비스들에 한정된 얘기예요. 개발자 출신이라거나 뭐 노코드 서비스로 자동화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거나. 근데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표현하긴 뭐한데 정말 쉽지 않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팀 창업 스타트업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천재죠, 천재. 그리고 그게 그 모델이 반짝 이렇게 반짝 뜰 수는 있어도 영속적인,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영속적이라는 말은 없는데 오래 가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유연하고 뭐 부담 없고 뭐 리스크 별로 없고 자유롭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이 성장과 확장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로 내가 생활하는 거에 만족하고 뭐 그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경쟁 의의가 있다. 하면 괜찮은데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성장 확장성에 대해서. 세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예요. 제가 9월에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그건 그 영상에서 보기로 하고요. 1인 창업가는 이 자신의 건강과 육체적이죠. 그리고 정신 상태를 관리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사실 이건 1인 창업가가 아니라 모든 창업가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창업을 하면. 사실 이거는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되기는 해요. 너가 창업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창업을 해보면은 달라요. 물론 너네들이 선택한 거잖아 할 수 있겠지만 좀 사회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창업가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라는 책을 보고 너무 공감이 돼서 소파에 앉아서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뭐 이메일 막 여기저기 마케팅 제안 쓰잘데기 없는 거 올 때도 있고 뭐 만약에 괜찮은 연락이 와서도 뭐 그것 갖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슈, 만약에 이게 뭐가 안 맞으면은 뭐 티격태격해. 뭐 1인 창업가는 이 경영 전반의 거를 다 해야 돼. 근데 돈을 벌어야 된다는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창업가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팀 창업이면은 1인 창업가보다 더 커요. 이 스트레스는. 왜냐면 또 직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원 월급 줘야 되고 직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투자 받았으면 투자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1인 창업가보다 이거는 창업가 쪽이 훨씬 크기는 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 둘의 차이는 창업가는 그래도 일을 줄 수 있다, 직원들한테. 근데 1인 창업가는 일을 못 줘. 뭐 그런 게 있죠. 게다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성장, 확장 이런 거의 한계, 자금 조달의 한계, 1인 창업가는. 그래도 팀 창업은 비전을 공유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속성이 좀 다르기는 한데 마지막 주제에 나오는 것도 이게 이어지기는 해요. 이건 마지막 주제에서 부연해 볼게요. 자, 네 번째는 네트워킹의 중요성이에요. 포브스에 따르면은 성공적인 창업가의 80%가 강력한 네트워킹이 비즈니스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고 답했다. 참 이게 어찌 보면 저 스스로를 좀 되돌이켜 보는데 제가 좀 네트워킹에 인색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는 네트워킹에 인색하지 않았어. 근데 뭔가 이게 진척이 되고 되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많았거든요. 막 뭐 이제 뭐 상담해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뭐 부탁이 많아요. 부탁이. 근데 그런 것들로 제가 네트워킹을 좀 멀리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고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는 다른 뭐 창업가 분에게서 연락이 오고 이러면은 저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비대면 컨설팅이 제 서비스니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하면은 또뭐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이 거의 많아서 그런 것들에서 저는 약간 네트워킹을 이거를 누구랑 네트워킹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네트워킹 이슈를 배제하고 그냥 나 홀로 내 할 일에 집중하자. 저는 이제 이 유튜브에 최근에 많이 찍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최근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선정돼서 뭐 멘토들이 한 3분 배정이 되고 그분들이 또 조언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저는 멘토링을 받는 느낌보다는 이분들이 네트워킹을 연결해 주는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이 멘토분들도 다 저를 알아요. 제 컨텐츠를 다 한 번씩은 시청했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왜 또 사업을 하시나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멘토링을 하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한테 멘토링 주는 것보다는 비즈니스적으로 네트워킹 연계를 도와드리겠다. 그러면 전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들과 대면 네트워킹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이 좋으신 분들을 접하게 되면은 전 그렇게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트워킹을 누구랑 하는 게 좋냐면, 이 창업가들은 어찌 됐거나 저에게는 고객이거든요. 고객이에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엑셀러레이터, 어떤 정부 기관 쪽의 네트워킹이 저한테는 중요해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시는 거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인사 나누고 싶다. 얼마 전에 독일 기차 안에서 창업가 분이 메일 주기도 하고 다른 창업가도 연락이 오고 했거든요. 약간 그쵸.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저도 내가 이거 서비스 이런 게 아니면은 저도 막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싶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그런 양면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 5번째, 의사결정의 어려움이에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 가장 극심한 장점이자 단점. 이게 사람이, 제가 아까 말했죠.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해야 된다. 이거에서 와요. 이거에서. 그러니까 왜 선택 장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계속 혼자서만 하다 보면은 대화 나눌 사람도 없고, 이거를 그 사람이랑 얘기해서 그 사람이 100%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여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거에서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을 한다, 혼자밖에 없다라는 것에 외로움이 있고, 의사결정을 할 때의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강점, 아니, 되게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멘탈 관리,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뭔가 프레임워크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프레임워크 같은 게 없으면은 제가 볼 때 1인 창업이 쉽지가 않아요. 이 요소 때문에. 다른 것들 다 둘째치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랑 이걸 해야 되나?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분이랑 그냥 오케이 해갖고 한번 만나봐야 되나? 예를 들어서 유튜브 비즈니스 영상 이거 하는데, 이거면은 할게요. 이 금액이면 할게요. 하는데 다른 기업이랑 이 금액으로 했어. 근데 여기에서 이걸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버리면 이 기업은 모르겠지만 뭐가 돼? 저는 약간 이 선을 되게 지키는 편이라 이 뭔가 정도 경영이 쉽지가 않다. 그래도 이 돈이면은 충분히 나한테는 뭔가 많이 플러스가 되는데, 형평성이냐? 막 이런 고민들 있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 범위에서 누적이 되는데, 이게 되게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의사결정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스테이크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가 1인 창업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옛날 기억으로 더듬어 가보면은 저랑 링크스타터 랩을 초기에 창업했던 제 동생, 이제 같이 MBA도 하고 굉장히 저는 조력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계속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고, 제가 어느 순간 궤도에 오르면 다시 데려올 거예요. 예. 나갈 때, 그러니까 뭐 회사 정리하고도 주주기도 했지만 참치를 또 사주면서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하여튼 좋은 관계로 있는데, 그런 거죠.
이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 자체가 추진되는 것도 물론 좋은 게 있지만 이렇게 의사결정을 의논할 사람이 있다라는 게 매우 컸던 것 같아요. 매우 컸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과 얘기하는 것과 또 뭐 파트너랑 얘기하는 것과, 그러니까 파트너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이랑 얘기하는 것과 이런 게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다라는 거를 네, 저는 지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사람이 그 당시엔 몰라. 공백이 있으면은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냥 간사하다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야, 경험. 있을 때를 경험해봤고 없을 때를 경험해본 거. 그냥 없을 때만 경험해서는 이 감정을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외부에 있든 뭐 집안에 있든 회사 내부에 있든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뭐 이 영상을 1인 창업가만 보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예,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면은 뭐 이거는 인생 관점에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인 창업의 단점 5가지에 대해서도 다뤄봤고요. 자, 장점 5가지와 단점 5가지 굉장히 뭐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그러나 저는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1인 창업을 해봐라. 왜냐면 뭐든지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되면 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팀 창업을 한다라고 해도 이 장점이 너무 커. 1인 창업을 제가 해보니까 이 장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겪고 뭐를 해보고 팀 창업을 하는 시점을 잡아서 요때다 하면 그때 팀 창업하는 거예요. 그 주제를 제가 기획을 한번 지금 다시 보기는 해야 되는데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인 창업이든 일반 창업이든 스타트업 창업이든 잡스클래스 온라인 강의와 비대면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이 상품을 꼭 수강을 하셔서 인사이트를 또 추가적으로 얻으시고 창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 스타트업 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